내일도 수행이냐? 네. 진짜. 내일은 영어 두 개 있어요. 내일 영어라고? 네. 뭔 수행? 저희 쓰기요. 약간 쓰기랑 이상해요. 사문이랑 중국어. 쓰기에서 왜 그렇게 걸쳐서 하는 거야? 그럼 나도 되게 싫네. 아, 지금 수업 시간 했어요, 막. 뭐 2주에 한 번 나가고 있지 지금 학교를. 그래서 몰아서 하는 거지 뭐. 아니 근데 약간 이상해. 그러면 너네 이번 주 나가면은 이제 시험 할 때 나가겠네? 다음 주 안 나갈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별로야. 뭐 근데 사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긴 해 지금 상황이. 근데 내가 봤을 때 저동이 그냥 이건 내 느낌인데 저동이 수행이 좀 빡세긴 해. 내 생각에는. 다른 학교들도 당연히 지금 다 이제 몰아서 하고 있거든. 1, 2학년 애들 다. 근데 이제 사실 1학년보다는 그래도 2학년이 조금 더 빡센 것 같고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동이 좀 유난히 수행이 좀 빡세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빡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딴데 가면 잘했을 것 같아. 자, 3번 보자. 아니 잘했을 수도 있어. 맞아요. 자, 3번 보면은 구조독해 패턴부터 볼게. 아주 심플하다. 도입, 주제, 부연 설명. 그리고 내용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무난하니까 한번 보자고. 자, 첫 번째 도입부부터 보면 부모들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육아에 관련된 도움을 받아왔었대요. 이게 이제 도입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제가 나오는데 주제는 무엇이냐?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부모들이 길러야 할 많은 애들이 있을 때, 막 옛날에 막 그랬잖아. 무슨 7남매, 8남매 막 이랬잖아.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 때 이제 도움을 받곤 했는데요. 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한테. 근데 그게 위탁 돌봄, 즉 일시적인 입양이다라고 이제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요. 위탁 돌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위에서 말했다시피 일시적인 입양이야. 영구적인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친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끊기지 않고 언제든 친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약간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전에 그 한번 수업할 때 그 옛날에 그 8살 때 도둑질 했다는 얘기 그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이제 그 동네 살 때였는데 제가 이제 그 동네가 과천이었어요. 과천 당시에 거기가 그냥 레알 시골이었어.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무슨 1동, 2동, 3동 이렇게 동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기도 뭐 일산 몇 동, 일산 3동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동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살던 동네가 3동이었는데요. 그 3동에 주민들 중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동네에. 그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당연히 모르지만 나 어렸을 때라 내가 10살까지 살았거든요 거기서. 근데 그때 동네 주민이 한 50명도 안 됐을 거예요. 한 동에 50명도 안 살았어요. 근데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그 조그만 동네에 교회는 있었어요. 교회는 어디 가나 있어. 희한하게 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뭐 산업화 이후긴 하지 당연히 그때가 뭐 해봐야 뭐 90년대 중반쯤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동네에 이제 그 다른 공동체 구성원 그냥 동네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돼. 동네 사람들과의 약간 좀 그런 끈끈함 막 그런 게 있었거든. 그냥 모르는 애들이랑도 막 금방 친해지고 그래. 어차피 이 동네 살면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엄마 심부름 같은 거 하면은 엄마가 이렇게 뭐 수선한다고 뭐 재봉틀 막 이렇게 빌려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엄마가 하는 말이 이거야. 저기 2층 할머니네 가서 재봉틀 좀 빌려와 이래. 그럼 2층 할머니네가 우리 동네 그 한 곳밖에 없어. 그럼 그냥 거기 가서 이제 빌려오면 되는 거야. 할머니 저 왔어요. 그래갖고 그래. 하고 여기 있다 가져가. 예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제 가져가고 이제. 그랬었어 그때 당시에는. 그래갖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 많이 산업화가 되어 있었거든. 아파트도 되게 많았어 당시에. 내가 이제 그런 데 살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뭐 이제 소위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깨구리 잡고 놀고, 뭐 잠자리 잡고 놀고, 뭐 그런 거 놀았어요 진짜 어렸을 때. 거기 그 시내가가 아니라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돌챙이가 개울가. 개울가라고 해요. 연못 개울가. 아니 그 후정물 같은 데 살거든요. 올챙이가 깨끗한 물에 살진 않았어 내 기억으로는. 그 너네 또랑이라고 알아요? 또랑? 또랑이라고 있는데 또랑이라고 말했는데 또랑이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하수 처리하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그게 안 보이는데
이게 또랑이라고 해갖고 아니 그림 그리기 어려워. 이렇게 있어. 이게 또랑이야.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아 뭐야? 아 빡쳐. 빡쳐.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지저분한 물인데 거기가 이제 막 패스 같은 거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막 그런데 올챙이들이 있었거든. 막 거기 막 이제 또랑 들어가고 막 이제 막 잡는데 갑자기 물 나오고 막 물 쳐놓고 막 자전거 타고 가다 또랑 빠지고 막 그랬었지 뭐 어렸을 때. 맞으면 졸라 아파서 그때 죽는 줄 알았어. 자, 쓸데없는 얘기한 거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그러면. 자, 첫 문장 한번 보자. We have seen many examples of private society. 우리는 많은 예시들을 봐왔답니다. 이 프라이빗이 이제 영장류, 뭐 원숭이나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류 사회에서 많은 예시들을 봤는데요. 이니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죠. 그럼 당연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겠죠. 게다가 이니치는 한 단어, where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앞에 society 나왔으니까. 자, 그럼 어떤 사회냐?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랜드 빌려주는 거야. 부모들에게 도움을 빌려주는 거야.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with child care. 어떤 거에 있어서? 아이 기르는 거. 즉 육아죠, 육아. 그러니까 육아에 있어서 빌려주는 그런 영장류 사회의 많은 예시들을 이제 봐왔다라고 이제 도입부를 깔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자면 주제가 1, 2번으로 이제 주제를 나눴는데요. 1번부터 보면 많은 pre-industrial societies, industrial은 산업화가 된 거고요. pre니까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의 사회들에서 부모들은 받았답니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요. 뭐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을 때. To many children to raise. 투투죠? 보통 우리가 투투는 너무 뭐뭐해서 뭐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잖아. 또는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기르기에는 너보다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되는 건데, 자 이거 우리 한번 소데캐트로 바꿔보자. 이 부분만. 자, 얘네가 한번 불러볼래? 소데캐트로 어떻게 쓰면 될까? 일단 so, 그 다음에 many children, 그 다음에 they, 그 다음에 주어 they, 그 다음에 couldn't, then can't. 여기 have 현재 시제니까. 그 다음에 raise. 끝 아닙니다. 끝 아니에요. 이게 끝 아니야? 댐 오케이. 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써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 댐이 가리킨 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many children 말입니다. many children. 됐어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사실 엄청 중요한 거는 아닌데요. 한번 보자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소대 구문이잖아. 이 대시 결과의 접속사거든요. 접속사.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야. 우리 말로는 그래서라고 해석해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기를 수 없었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이 접속사라는 녀석은 항상 뒤에 완전한 문장을 써야 돼. 어떤 접속사를 쓰더라도 완전한 문장을. 근데 여기서 대안이 없으면 그들이 기를 수가 없대. 뭘? 목적어가 없잖아. 불완전하지. 그러니까 목적어를 써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 뭘 기를 수 없다는 거야? 당연히 이 애들을 기를 수 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댐이라는 형태로 써준 거죠. 근데 여기에서 댐이라고 쓰는 게 맞긴 한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주어도 또 데이로 나와 있어.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다. 만약에 지칭 문제로 나온다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데이는 당연히 부모겠죠, 부모. parents. 요거. 댐이 가리킨 건 당연히 목적어 many children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뭐 사실 지칭에 관련된 걸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체크는 해둔 겁니다. 되셨죠? 여기 투투로 쓸 때는 우리가 여기에 목적어를 안 쓴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many children과 이제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쓴 건데 여기에서는 방금 말했다시피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얘를 안 쓰면 어법적으로 오류가 생겨. 그래서 댐을 써주는 거예요. 이때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foster care of young. 그러니까 어린애들의 위탁 돌봄이야. 이 foster care가 위탁 돌봄. 즉 temporary adoption.
일반적인 adoption은요, 입양이 is a common solution, 그러니까 흔한 해결책이랍니다. For families, 가족들을 위한. In pre-industrial societies,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 사회들에서요, who have to manage children,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화 이전 사회들에서 가족들을 위한 흔한 해결책이다. 여기쯤에서 지난 시간에 한 친구가 제 딴반에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산업화 이전 시대면은 과거 아닌가요? 근데 왜 계속 현재 시대로 나와요?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receive 현재 시대, have 현재 시대, 그죠? 자, 그냥 뭐 사실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시제는 일반적 사실을 전달할 때 쓰는 게 현재 시제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현재 시제가 지금 당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현재 시제라는 거는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원래 사실 엄청 정확하게 쓰려면요, receive가 아니라 원래는 used to receive를 써야 돼요. 원래는 used to를 써야 돼. 뭐뭐 하곤 했다. 그러니까 한때 뭐뭐 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었다는 거잖아.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used to를 써야 되는데 근데 이걸 다 일일이 그럼 used to로 쓸 거냐고.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어차피 지금 이 글은 뭐야? 위탁 돌봄. 그러니까 옛날 산업화 이전 시대의 위탁 돌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설명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그 당시의 사실을. 그러니까 그냥 현재 시제 하나로 그냥 쭉 밀고 나가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위아래 주제 문장 2개 나왔으니까 여기가 중요하겠죠? 다시 두 문장을 연결해서 봐.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어떻다? 부모들은 길러야 될 애들이 너무 많이 있을 때 도움을 받았대. 그럼 그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게 여기로 이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였다? 위탁 돌봄이었다는 거야. 즉 일시적으로 입양을 보내는 거야. 일시적으로. 영구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가장 흔한 해결책이었답니다. 자, 이제 부연 설명 나올 텐데요.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포스트레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점 전환되는데 보시면 위탁하는 거는 differs 다르답니다. adoption과는 다르대요. 입양과는 달라. 그 입양과 다르다는 얘기는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뭐라? 입양은 영원히 보내버리는 거야. 근데 위탁 돌봄은 뭐야? 잠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냐 영구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일시적인 건 temporary, 영구적인 건 permanent.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인덴 나왔는데 요거 어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법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내가 하나 질문할게.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쓸 때 이 관계 대명사 자리에 that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봐봐. in 뒤에 that이 나왔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that은 관계 대명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학생들이 되게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에서 우리가 하도 이니치라는 형태를 많이 보다 보니까 여기에 됐으면 안 돼. 그러면은 인댓이라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 이게 잘못된 생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대시 관계 대명사라면 안 되는 게 맞지. 근데 대시 관계 대명사로만 쓰이나? 대신 쓰임새가 10몇 개가 있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면 쓸 수 있겠죠, 당연히. 됐어? 그런데 잘 봐봐. 우리가 만약에 어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인댓에 만약 밑줄이 쳐져 있다고 쳐봐. 아니면 그냥 대세 밑줄이 쳐져 있다 해봐.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밑줄 쳐져 있거나 아니면 위치로 나와서 이렇게 밑줄 쳐져 있거나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얘는 무슨 문제냐면요, 사실상 해석 문제예요. 사실상 해석 문제.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줄게. 잘 들어. 일단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이 오지? 완전 불완전.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 그래서 왜냐면 원래 전치사가 뒤에 있어서 불완전했는데 얘를 앞으로 뺐으니까 완전해지는 거야. 됐지? 완전한 문장이 와. 잘 봐. 미리 말하면 우리가 지금 쓰인 이 that 있잖아. 이 that은요 명사절 접속사야. 명사절 접속사. 오케이? 그럼 접속사 뒤에는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완전한 문장. 아까도 얘기했죠? 그럼 봐봐. 문장 구조로 보면 얘 뒤에 완전한 문장이고 얘도 뒤에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뒷문장 구문 분석해서 구분돼 안 돼? 안 돼.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구문문석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요. 두 번째, 이니치는 앞에 당연히 명사가 오겠지.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선행사가 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인댓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명사가 아니라 딴 게 올 수도 있는데 시험을 내려면 당연히 명사를 쓰겠지. 헷갈리게 하려고. 여기 명사 왔잖아. 납시오. 그지? 자, 그럼 이런 구조가 됐어. 자, 이렇게 구조가 완성됐다고 쳐볼게. 이렇게 명사 나오고 인댓 돈 쓸래, 위치 쓸래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얘는 무슨 문제? 다시 한번 해석 문제야. 해석 문제. 자, 그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요. 이니치면은 관계 대명사니까 얘는 해석이 뭐뭐 하는으로 해석해요. 그냥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댓이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이 대시 명사절 접속사라 했죠? 명사절 접속사. 이는 전치사잖아. 그럼 전치사 위에는 알다시피 명사 써야 되지. 그래서 명사절을 쓰는 거야. 대시라는 명사절을 쓰는 거라고. 그래서 뒤에 완전한 형태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조고. 그럼 이 인댓을 다 합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 그래서 해석이 아예 다르죠? 그럼 우리가 구분을 어떻게 해라? 이게 맞나 대입해보면 되는 거예요.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야. 문법 구조로 못 푸는 문제다. 그래서 잘 나와요. 그래서 잘 나와. 여기다 이니치 써놓으면 아무도 의심을 안 할 거야. 앞에 명사 나왔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네. 이니치 맞네. 이러고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틀리는 거야. 왜? 해석을 안 하니까. 그렇죠? 고2쯤 되면은 그냥 그런 구조만으로 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어법 문제 풀 때요. 해석해야 돼요. 해석.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보면 일단 the bond가 주어고요. is나 terminated가 동사거든요. terminate이 종결시키다라는 뜻인데 비동사에 pp 나왔으니까 종결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봐봐. biological parents니까 생물학적 부모니까 친부모 말하는 거야. 친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유대감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양과는 다르다. 이게 더 맞죠? 됐어? 관계대명사로 한번 해석해볼까? 친부모와 아이들 간의 유대감이 종결되지 않는 입양감. 입양감이 않는 입양. 야, 입양이 이 유대감이 종결이 안 돼요? 입양이 어떻게 이 유대관계가 종결이 안 돼? 입양 보내면 땡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인대시 넣는 거야. 정리됐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위탁과 입양은 다르답니다. 어떤 점에서요? 친부모와 아이들 간의 유대 관계가 끊기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The child, 그 아이는요, 갑니다 to its foster parents. 이 양육 부모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양부모. 친부모가 아니라 그 양육해주는 부모에게 간답니다. 그래서 it가 가리키는 건 뭐냐? 아이고, 맨날 니네 수업할 때마다 뭐가 날아가는 것 같아. 자,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그 아이를 가리키는 거야. 아이. 됐어요? 우리가 보통 애기들은요 지칭할 때 he나 she 안 씁니다. it으로 써요. it으로. 왜냐면요 사람 취급을 안 하겠다 이겁니다. 농담이고요. 못 알아봐서 그래요. 못 알아봐서. 깐나들이 못 알아보잖아.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래서 그냥 it로 씁니다. 자, 어쨌든간 그 아이의 양부모에게 간답니다. After weaning. 이게 이제 별주단으로 나왔는데 그 젖대기예요. 젖대기. 그러니까 모유 먹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 이후에 양부모들에게 가지만 can return. 돌아갈 수 있어요. to its biological parents. 역시나 its. 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친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답니다. At any time. 언제든지. If the arrangement doesn't work out. arrangement가 합의란 뜻이거든요. 합의. workout은 일이 잘 진행되다라는 뜻이에요. 일이 잘 처리가 되다. 그러면 합의가 잘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if에 not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unless를 써도 됩니다. unless. 됐어요? 그럼 unless를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unless the arrangement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니까 works out 이렇게 써도 되겠죠? 똑같은 말이지? 응.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unless가 if의 부정문이니까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고요. 되니? 그러니까 입양은 보내면 땡이잖아. 보내면 땡인데 근데 이제 이 위탁 돌봄은 뭐야? 뭔가 이제 합의가 있어. 여기서 합의가 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맡기진 않을 거 아니야. 뭐 기브앤테이크가 있지 않겠냐 아무래도. 애를 봐주는데 무려.
그러면은 우리 애 봐주면은 내가 뭐 니네 밭 뭐 몇 평만큼 내가 갈아줄게. 뭐 약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런 딜을 하는데 뭔가 합의가 안 됐어.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다시 일로 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어서 볼게요. 생물학적 부모는 continue 합니다. 계속 하는데요. to interact with children. 그러니까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걸 계속 한답니다. 어떤 아이들이냐? They have fostered out. 그들이 양육을 보냈던 아이들이 되는 거겠죠. 상호작용을 계속해. 연락하고 지낸다 이 소리야. 그리고 remain concerned. 걱정하는 상태로 남아 있다랍니다.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요. 그 보낸 애들에 대해서. 하지만 allow another family to raise them.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또 나왔죠? 얘가 뭐뭐하게 허락하는 거죠. 또 다른 가족이 그들을 그 애들을 기르는 걸 허락한다라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이 글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지칭이야, 지칭. they 뭐 이런 거, them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의 they는 parents입니다. parents. 여기서의 them은 누구예요? 애들입니다, 애들, children. 이건 그냥 해석해보면 바로 나와요. 애들에 대해 걱정을 하고 애들을 기르도록 허락해주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거 지칭하는 거 다 따져가면서 하자고요, 따져가면서. 알겠지? 자, 그래서 만약에 입양을 보낸다고 생각해봐. 그럼 입양을 보내면 교류를 계속 하겠냐? 당연히 안 하겠지. 입양을 보냈는데 걱정을 하느냐? 뭐 이거는 케바케일 것 같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가족에게 그들을 기르게 허락한다. 이건 뭐 입양이랑 똑같지 뭐. 기르게 허락하니까 입양을 보내겠지 뭐.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점이 전환되는데 다음 내용 볼게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물학적 부모, 친부모를 잃어버리지 않고요. are raised, 길러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개인들에 의해서. 어떤 개인들이냐? who are better able to care for them. be able to니까 할 수 있는 건데 better 붙었으니까 더 잘 할 수 있는 거고 careful은 돌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개인들에 의해서 길러진다는 거겠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것도 역시나 children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얘는 어법으로도 낼만해요, 사실은. 뭐로 낼만하냐면요. them 쓸래 아니면 themselves 쓸래. 이걸로 또 낼만합니다. 근데 themselves가 안 되는 이유가 자, 우리가 제기대명사를 언제 쓰는 거냐면 제기대명사는 주어와 같은 인물일 때 우리가 제기대명사를 쓰거든. 주어랑 동일 인물일 때. 그러면 이 녀석의 주어가 누구냐면 얘일 거 아니야, 얘. 주격 관계대명사, 그렇지? 그럼 이 녀석의 선행사가 누구야? 얘잖아, individuals. 그럼 이 individuals랑 이 them이랑 동일 인물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them으로 쓴 거야. 그렇지? 만약 themselves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길러주는 양부모가 지가 지를 케어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양부모가 애들을 더 잘 케어하겠지. 됐어? 그래서 them으로 쓴 거다. 어렵지 않지? 자, 다음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 permanent adoption. 영구적인 입양은요. 어떤 상태냐? With the complete separation of the parent-child bond. 그러니까 완전한 분리 상태래요. 어떤 분리 상태? 부모와 아이의 유대감의 완전한 분리 상태인 영구적인 입양. 됐죠? 이건 완전히 분리 상태잖아. 유대관계 없잖아. 빠이빠이죠? 이 입양은 is rare. 얘는 어휘로 낼만합니다. 드물다. 우리에서 이런 사회에서는 아예 입양을 안 보내겠죠. 위탁 돌봄만 하면 되잖아. 뭐 굳이 왜 우리 애를 아예 보내버려. 그럴 일까지는 없겠죠. 되니? rare의 반대말은 얘는 이제 드문 거니까 흔한 게 아무래도 이제 반대말이 되겠죠. 제일 쉬운 단어는 common이죠, common. 흔한. 약간 고등부스러운 단어를 쓰면은 prevalent 뭐 이런 단어. prevalent는 만연한. 뭐 이런 단어. 이런 게 약간 고딩스러운 단어. common은 좀 쉬운 단어. 됐죠? 자, 내용은 뭐 하나도 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결국 위탁 돌봄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 일시적인 입양이고 영구적인 입양이 아니다. 친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안 끊긴다. 그때 당시 사회에서 그랬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그냥 일반적인 설명문이었고요. 자, 아래 있는 내용 요약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일시적으로 temporarily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많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부담을 덜었다. 부담이라는 말은 본문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저런 말. 뭐 예를 들어서 더럽다 이런 말도 낼만 하겠죠. relieving 아니면 burden 아니면 뭐 temporarily 뭐 이런 단어들. 이런 게 이제 빈칸으로 좀 낼만 하고요. 두 번째, 산업화 이전 사회의 부모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 관계가 분리되지 않은 채로, 이 말이 중요하겠죠? 분리되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에게 영구적이지 않은 입양을 보내곤 했다.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건 한마디로 일시적인 걸 말하는 거겠죠? temporary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뭐 하곤 했다? 그들의 자녀를 이제 보내곤 했다라는 거겠죠? 입양, 영구적이지 않은 입양. 됐어요? non-permanent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부모와 아이 간의 유대감, 이 타이가 유대감이에요. 이 유대감의 분리, separation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요, 만약 요약문으로 시험을 낼 거라면요, 뭔가 특별하게 본문에 있는, 그러니까 본문에 없는 단어를 쓸만한 게 없거든요. 이 본문은. 그래서 얘는 요약으로 낼 거라면 서술형으로 내야 돼. 서술형으로는 괜찮아. 왜냐면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쓰라고 하기에는 괜찮거든. 왜냐면 본문에서는 temporary라는 일시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나왔거든. 근데 여기서는 temporarily 부사 나왔잖아. 그치? 형태 변화해야 되죠. 그리고 separation이 아까 명사로 나왔으면 여기 나왔네요. separation.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변형하기 좋죠. 뭐 separate 동사형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 separated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없는 단어를 쓰기에는 적합한 지문은 아닌데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다른 파생어로 써서 시험 내기에는 괜찮은 지문.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시간은 사실상 다 됐지만 빨리 할게요. 이건 해야지. 자, 보시다니. 이거 좀 빡센데. 최대한 잘 해볼게요. 자, 보자. 바로 보자. 좀만 힘내라. 구조독해 패턴도 약간은 복잡합니다. 보통 우리가 통렬이 나오고 그에 대한 반박이 나오면 이 반박 자체가 주제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주제를 그 다음에 써놓은 이런 패턴의 글이 나왔고요. 이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예시가 나오는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약간 복합적인 패턴인데 내용을 좀 볼게요. 첫 번째 통념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이 사실에 기반을 두었고요. 중립적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만연해 있다랍니다. 자,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중립적이다. 이게 통념이야. 이게 지금 내가 밑줄 친 부분이 정확히 말하면 통념이에요. 근데 이게 뭐다? 잘못된 믿음이라고요.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즉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항상 사실에 기반을 두는 건 아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뭐 다 거짓말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항상 사실은 아니다. 부분 부정. 두 번째는 중립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항상 중립적인 게 아니야. 그럼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는 치우쳐져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편향되어 있는 거야. 편향되어 있는 거. 즉 바이어스야. 편향돼. 그러니까 이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학습하는 여러 지식 중에 가장 사실에 기반을 안 두고 가장 중립적이지 않은 과목은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 역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역사는. 우리 지난번에 중간고사 대비할 때 그 1과 본문이었나 해서 그 에디슨 얘기 나온 적 있었죠. 근데 그때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보통 에디슨 하면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 뭐 발명왕, 뭐 전구, 뭐 아니면 뭐 또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막 무슨 막 그런 일화 있잖아요. 무슨 무슨 뭐 약품 먹고 막 뭐 배 탈 나고 막 이런 일화 있잖아요. 에디슨. 모르냐? 모르겠어.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에디슨의 실체에 대해서 나는 책을 읽어서 봐서 알기 때문에 이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에디슨 그냥.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내용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내가 알게 된 거고요. 이거는
추가적인 나의 어떤 탐구로 인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무조건 맞고 이 얘기가 이제 무조건 이렇다. 이게 중립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게. 대부분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만한 게 어느 정도 이제 유추가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 과학 분야라고 쳐봐. 너네 그 중학교 때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중딩 때 화학 시간에 돌턴의 원자설 이런 거 배우거든요. 배운 적 있냐? 돌턴의 원자설이 뭐야? 물건 겁나 쪼개다 보면은 안 쪼개지는 최소 단위가 나오는데 그게 원자다. 이걸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돌턴인지 돌대가리인지 아무튼 그 새끼가 계속 자르다가 안 잘리니까 이걸 원자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거지.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지 쿼크가 있는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 그럼 그 당시에 배우는 학교 지식은 뭐겠어요? 제일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자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식의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당시의 지식과 지금 배우는 지식.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에 기반을 뒀다? 중립적이다? 아니겠죠. 지식은 변화하는 거죠. 변화하는 거. 그리고 또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일단 달라지죠. 지식은요. 또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요. 쉽게 말하면 문화마다도 달라요. 문화마다. 예를 들어 볼게. 광개토대왕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광개토대왕은 위인이죠. 왜? 무슨 뭐 이제 저기 뭐 중국 정도로 이제 뭐 만주 정도 이제 땅을 넓혔다 뭐 이렇게 했잖아. 근데 반대로 생각해볼까? 중국인 입장에서 봐봐. 그럼 광개토대왕은 뭐예요? 침략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땅 넘본 침략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인물인데 평가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광개토대왕을 위인이라고 가르치겠지만 그쪽 나라에서는 그냥 침략자 이렇게 가르칠 거라고.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식이 고정되어 있거나 중립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막 임진왜란 쳐들어오고 막 그 뭐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 이런 애들 오고 했을 때 우리는 막 개새끼 어쩌고 하면서 욕할 수 있잖아. 하지만 일본 애들 입장에선 걔가 영웅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단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립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야. 학습이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뭐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중립적이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에 따라 달라지냐?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주제. 이 여기서 주제라기보다는 사실 요지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이 필자는 어째 쓰면 좋겠냐는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니네가 배우고 있는 지식이 진짜 사실인가? 이거 진짜 중립적인 건가? 진짜 이게 사실인가? 라는 거를 판단해보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인 거야. 그래서 주제라기보다는 요지에 가깝습니다. 요지.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여기다가 이제 좀 더 부연적인 게 나오는데 자, 이 지식이 사실인지를 판단하기에 일단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비판적인 사고방식은 내가 배웠던 그 지식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왜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쳐준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회 역사 정치적인 의미까지도 파악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 있어요. 뭐 만약에 A라는 인물이 있다고 쳐보자. 근데 이 A가 대통령이라고 쳐볼게요. 대통령.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이 1900 뭐 예를 들어서 한 50년대쯤 이때쯤에 이제 재임을 한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1955년에 이 대통령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뭐 예를 들어 막 쓰레기다. 막 이러면서 막 가르쳤다고 쳐봐. 막 우리나라 막 역적이다. 막 이러면서 가르쳤다고 쳐봐. 근데 재평가가 될 수도 있겠죠? 2020년이 됐어. 이 사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애국자였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그럼 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내가 막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왜 이 대통령을 이렇게 안 좋게 해서 가르쳤느냐? 왜냐면은 이때 집권 뭐 당이 예를 들어 A라는 당이었는데 이때는 집권당이 B라는 당이었어. 서로 대립하는 이제 당파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르쳤다. 그럼 뭐 이런 정치적인 의미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해되죠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 부연 설명에 대한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옛날에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이었죠. 근데 지금은 당연히 알고 있잖아.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란 걸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거짓으로 밝혀져서 지식이 재정립됐겠죠? 그때 당시의 사실은 뭐였어? 지구가 평평하다. 지금 사실은 뭐야? 지구는 둥글다. 당시에 배운 사실과 지금 배우는 사실은 다르잖아요. 지식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전체 내용이 이제 조금 구조가 되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원 오브 나왔으니까 뒤에 복수명사 나와야겠죠? 그래서 the persistent myths라고 이제 복수형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류 사회에 끊임없이 지속되는 또는 끈기 있는이라는 뜻도 있다. persistent.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런 이제 잘못된 믿음. 보통 우리가 미스를 신화라고 해서 많이 하잖아. 근데 신화라고 해석하면 어색한 경우가 많으니까 잘못된 믿음 또는 근거 없는 믿음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근거 없는 믿음들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대절이야인데 그게 뭐냐? The knowledge we study in schools.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이 주어야 그래서 단수 취급된 거고 그 지식이 사실적이고 neutral,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대절 내용이 뭐라고? 잘못된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거 없는 믿음이야.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이 뭐다? 사실적이거나 중립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케이? 중립적이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잘못 알고 있다. 됐죠? 이어서 볼게요. 저런 말이 어휘 문제로 좀 잘 나와요. 말을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요 말.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잖아. 얘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막 딴 걸로 바꿔놓고 여기 막 부정문으로 바꿔놓거나 부정어 막 이제 반이어 써놓고 막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 내는 거야. 헷갈리게. 알겠지?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 그러나 we know that 우리는 대절이야를 알고 있는데 지식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is dependent on. 자, is dependent on은요 뭐뭐에 의존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depend on으로 써도 돼. 뭐뭐에 의존하다. 아니면 예전에 가르쳐줬던 rely on으로 써도 되겠죠.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뭐에 의존적이냐면은 the moment in history. 그러니까 역사 속의 순간에 의존적이고요. 두 번째, 이 on이라는 전치사 나왔잖아.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1번이 이 녀석이야.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 1번이 되는 거고 이 뒤에 이게 표시해놨지. 이 부분이 전치사의 목적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의존하고 2번에 의존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역사 속의 순간에 의존하고요. 그리고 사회에 문화적 레퍼런스 포인트, 이 레퍼런스 포인트가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그냥. 그래서 사회의 문화적 기준에 의존한다는 거죠. 어떤 사회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말이 좀 어려운데 다시 봐봐. 앞부분에서 뭐라 했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뭐다? 뭔가 중립적이다, 사실이다. 근데 그게 뭐야? 잘못된 거라 했어. 잘못된 거. 즉, 우리는 지식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 속 순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회의 문화적 기준 이런 거에 의존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역사 속 순간 아까 뭐 관계투대형 이런 얘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사회적 기준이란 건 뭐냐면 그 사회의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있거든요. 내가 되게 웃겼는데 지금도 최근에도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나 되게 충격받았거든 그거 보고. 누가 페북에 이렇게 글 올려놓은 거 있었는데 내가 짧게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했어. 지구는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이 끝부분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북극 뭐 남극 뭐 이런 거래. 그래서 이제 이제 반박하는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 그럼 여기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로는 못 나간대. 왜 못 나가냐니까 여기 무슨 결계 같은 게 쳐져 있대요.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나 봐. 무슨 결계가 쳐져 있대. 그래서 아니 우리가 위성 촬영 다 해갖고 드물다는 거 이쯤 되지 않았냐? 조작이래. 근데 난 이제 그 인터뷰에서 제일 압권이었던 게 이거였어요. 그 인터뷰어가 물어봤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화성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물어봤대.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화성은 둥글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인터뷰어가 그럼 화성은 왜 둥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위성 촬영했잖아. 둥글다고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야 이 새끼.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은 지구를 이런 또라이들 제외하고 지금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은 사실상 없죠. 그렇죠? 그렇게 믿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또라이 취급 받는 거야. 지금 사회가 받아들이는 지금 이 사회의 문화적 기준에 의존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회의 문화적 기준은 뭡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거지. 우린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게 사회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옛날에 그 우리가 그 천동설, 지동설 들어봤죠? 천동설이라는 건 이제 그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이게 돈다라는 거고, 이제 지동설이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설이잖아요. 예전에 원래 그 언제지? 그 옛날에 그 천주교 시대인가? 그 청교도라고 하나? 내가 잘 그 세계사를 잘 몰라갖고 아무튼가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천주교가 좀 이렇게 파워가 셌던, 막 교황이 있고 이런 애들이 좀 파워가 셌던 그런 시대 있잖아요. 막 중세 시대 이럴 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었어요.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 신께서는 이 우리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이쪽으로 보내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지구가 중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었죠. 이게 이제 천동설인데 그때 당시 이제 지동설을 이제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지금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을. 왜냐? 지금 우리의 문화적 기준은 그거니까요. 근데 당시에는 그것을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었죠. 그렇죠? 왜? 역적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그러고 그 갈릴레이도 이제 후에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얘기했지만 걔도 이제 막 불 맞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또 이 사실에 그 우리가 배우는 지식에 또 영향을 받는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용 완전 이해됐죠? 이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다음 넘어가죠. 자, 다음 내용 보시면 thinking critically. 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 글에 요지 나옵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수반합니다. 포함합니다. 더 많은 것을요. than 뭐보다 just acquiring new information. 그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답니다. 뭐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비판적으로 사고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배우는 거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그 이상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In order to determine.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요. 여기서의 위치는 여기 목적어로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의문 형용사예요. 그래서 위치가 뒤에 있는 fact,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 의문사의 주어 동사 나온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목적어 역할. 됐지? 해석은 어렵지 않아. 어느 사실이 진실인지를 그리고 생략된 거야. 어느 사실이 거짓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요. 됐어? 즉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 지식이 진짜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게 필요로 하다 이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다음 보자. 자, 그리고 또 그것은 또한 즉 비판적인 사고는 또한 뭐를 포함하냐면 이 부분을 포함합니다. 인부분은 원래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아. 그래서 ing을 쓴 거야. 알아내는 걸 포함하는데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알아내는 것까지 포함한답니다. 어떤 의미냐? given to those facts. 그러한 사실들에 주어진. 자, 이 말은 또 뭔 말이냐? 봐봐. 다시 봐봐. 어떤 사실을 배웠어, 학교에서. 근데 나는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맞나?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내용을 가르친다고 쳐봐. 그래서 나는 진짜 A가 맞나? 진짜인가?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리고 막 조사를 해봤어. 근데 알고 보니까 B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나의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사실인지 또는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윗내용이야. 이게 윗내용. 이 내용은 뭐냐면 더 나아가서 그러면 왜 A라고 가르쳤을까? 이것까지 생각하는 게 그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왜 A라고 가르쳤을까? 내가 지금 알아보니까 B인데? 내가 지금 알아보니까 에디슨은 사기꾼인데? 근데 왜 에디슨은 발명왕? 왜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쳤을까?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당시에 어떤 사회의
시의 역사 정치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뭐 내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당시에 옛날에는 가르칠 때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대부분 위인전, 책 이런 거에 의존하는 시대였죠. 그러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일단 있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 에디슨이 발명을 많이 한 건 팩트잖아요.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뭔가 평가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뭐 이제 실제로 얘가 발명을 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성적인 부분은 최대한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뭔가 이 발명을 많이 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창의적이었다. 이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너네도 창의적으로 하면은 에디슨처럼 많이 발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의미,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여기까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다음에 봐봐. 이러한 알아내는 거, determination. 원래 determine이 결정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find out과 비슷한 뜻으로 쓰이고 있어. 뭔가를 알아내다. 얘는 명사형이니까 이러한 알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러한 알아내는 게 뭐야? 두 가지야,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얘가 진짜 맞나? A가? 아니네? 그럼 왜 A라고 했지?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러한 알아내는 건 또 뭘 포함하냐면요. assessing, 평가하는 걸 포함한답니다. 뭘 평가하냐면 투자래요, 투자. 이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시간이나 노력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써놨어요. 안 쓰셔도 돼요. 아닌가? 안 써져 있네? 미안해. 안 써져 있었어. 아래 써 있나? 아무튼가. 그러니까 시간 또는 노력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투자냐면 various groups may have. 그러니까 다양한 집단들이 가질 수도 있는 투자를 평가하는 것도 포함한대요. 뭔 말인지 아직 몰라도 돼. In furthering or challenging 나왔는데 여기서 further가 동사로 쓰인 거거든. further가 동사로 쓰이면 발전시키다 이라고. 그리고 challenge는 이의를 제기하다, 문제를 제기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러한 의미를 발전시키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집단들이 가질 수도 있는 투자를 평가하는 걸 포함한대요. 어떤 측면에서 in any particular historical moment. 어떤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있어서요. 자, 이게 직독직한 거다. 좀만 힘내 얘들아. 좀만 힘내. 자, 이것도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봐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가 알아냈잖아. 이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왜 A라고 했지? 이걸 알아냈어. 그러면은 이제는 또 한 단계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A라고 가르친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겠구나. 이제 여기까지 알게 되는 거야. 더 나아가서.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내가 A라고 배웠는데 근데 내가 조사를 해봤어. 비판적으로 사고해봤더니 진짜 A가 맞았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진짜 A가 맞았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야. 사회, 역사, 정치적인 거를 또 이제 조사를 하겠죠. A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치면은 그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한두 줄짜리의 내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과 돈이나 이런 걸 투자를 했겠냐고.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한다는 거야. 이해돼? 비판적인 사고가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쭉 부연 설명을 한 건데 이 부연 설명만으로는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내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시를 드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보자면 There was a time,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어떤 시기냐? when, 관계부사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when은요 우리가 at이라고도 쓸 수 있겠습니다. at이. 아니다. 여기서 at보다는 in이 낫겠다. 시대란 뜻이니까. sorry, in이치로 바꿀게요. 자, 다시 봐서 It was not widely understood that 하고 나왔는데 가주어진 조어입니다. 널리 이해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뭐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아까 말했던 거죠? 지구가 둥글다는 게 널리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었던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한때는. 자, 이어서 보자면 common sense, 상식은 우리에게 말해줄 거야 대짜리야를 그것이 즉 지구가 평평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린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anyone, 누구나 여기서 looking 동사 아니다. 여기 동사 있죠? would have. 그래서 looking부터 여기까지가 anyone 수식하는 거예요. 공문석 잘해야 된다 여기.
looking out over a vast landscape. 그러니까 광대한 풍경을 look out over 이렇게 내다보는 누구라도 would have 뭐뭐 하게 쓸 것이다. have 사역동사 쌓이는 거 보이지? 사역동사 목적어 PP 나온 거야. 됐냐? 그럼 얘는 어법으로 낼 수도 있겠네. 어떻게? 여기다가 동사원형 쓸래, PP 쓸래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PP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의미가 이 confirm이라는 게 확인시키다라는 거거든요. 확인시키다. 네. 의미가 확인시키는 게 아니라 의미가 확인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PP형 쓴 거야. 어법 조심하시고요. 기출로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어찌됐든 간 그래서 이러한 느낌이 확인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확인되게 할 것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상식은 우리에게 말해줄지도 몰라.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요. 여기서 말하는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건 뭐야? 그 당시에 배웠을 때를 말하는 거겠지. 옛날에 배웠을 때. 그때는 왜 평평하다고 배웠겠어?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주니까. 지구는 평평하구나. 그냥 우리가 상식을 그렇게 알고 있었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야? 이 풍경을 보는 사람 누구나 이러한 이 센스는 그 가르침 받은 거.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실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확인되게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도 예시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봐. 내가 너네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얘들아, 지구는 평평해. 근거 내가 대볼게. 자, 바닷가를 가봐봐. 바닷가에서 니네가 딱 이제 백사장에 서 있어. 정면을 봐봐. 자, 둥근 모양이야, 일자야. 일자지? 그래서 평평한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광대한 풍경을 이제 내다보는 누구나 진짜 선생님이 한 말이 확인이 됐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해됐어? 자, 근데 과학적 추론과 더 정확한 과학적 그 기술적 방법들이죠. 지구를 측정하기 위한 이런 과학적 추론 그리고 더 정확한 기술적인 방법들이 emerge가 동사다. 나타나다 등장하다야. 등장했을 때 그 지식이나 그 사실이죠. 그 지식이나 사실이 뭔데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지식이나 사실.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시 쓰였겠죠. 그렇죠? 왜? 사실이 아니니까. 이거는 실제로 약간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만약 바다라고 쳐봐. 그러면 실제로 그렇대요.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만약에 배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닻이 있다고 쳐봐. 그럼 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가올 때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수평선으로 보면은 이렇게 닻이 조금 보인대요. 멀리 있을 때 이렇게 보이다가 이제 점점점 다가올수록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둥근 모양이니까 닻이 이렇게 돼 있잖아.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점점점 닻이. 실제로 이렇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런 관찰을 통해서 지구가 둥근 모양이구나라는 거를 알아내는데 일조하기도 했답니다. 이건 약간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요약본 보겠습니다. 되게 좀 길었는데 얼른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지식은 역사적이고 문화적 가치를 포함해서 뭐 할 수 있다?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relative 정도 단어가 조금 중요하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사실 크게 중요한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편향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그 지식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면은 evaluate 아니면은 biased 이런 단어가 중요한 단어겠죠? 본문에서 evaluate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본문에서는 assess로 나왔었죠? assess 평가 똑같은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참 고생들 많았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금요일날에 이제 그 수업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이제 뭐 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제가 조금 일단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주말에 하든지 금요일날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했고 얼른 가봐라.